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보는 주크박스 두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세 이하 월드컵. 사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미국전, 프랑스전까지 보고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토요일에 있을 부르키나파소 저는 뭐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또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지금 뭐 좀 낮은 확률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토너먼트 진출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닌데, 이게 다른 조들 결과를 좀 맞춰봐야 되잖아요. 17세 월드컵이 이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어가지고 각 조의 2위까지 토너먼트 16강 가고, 그리고 상위 4개 팀, 6개 조에서 3등한 팀 중에 4등까지 4등까지 네. 토너먼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마지막에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기를 우리가 크게 이기고, 전제는 크게 이기고 다른 조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조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데,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아직은 우리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산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A조가 끝났는데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요, A조는 제칩니다. 네. A조 3위는 제쳐요. A조가 끝났는데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요, A조는 제칩니다. 네. A조 3위는 제쳐요. A조 3등, 4등이 다 승점 2점이죠. 그래서 제칠 수 있게 됐고, 제가 우즈베키스탄과 스페인의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스페인이 우즈벡 상대로 크게 이기는 거였어요. 스페인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이 B조에서 3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승점 3점에 골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었거든요. 스페인이 이 마지막 경기를 우즈베키스탄에게 크게 이기면 이제 득점 차이가 나는 숫자만큼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이 전반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굉장히 내용인데?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었는데, 스페인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골키퍼가 실수를 해서 한 골을 허용합니다. 네. 그리고 후반에 스페인이 경기를 갑자기 느슨해졌어요. 네, 놓은 듯한 모습. 느슨해지면서 질 뻔했어요. 경기는 동점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도 뭐 웃고, 스페인은 조 1위가 됐고 우즈베키스탄도 승점 4점이 되면서 서로 네, 웃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조는 3등이 승점이 이미 4점이란 얘기죠. 4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넘을 수가 네, 없죠. 우즈벡은 3등이라도 뭐 이 정도면은 진출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우즈베키스탄이 좀 크게 졌으면 싶었냐 하면은 3점에 그 마이너스 2까지. 네. 전반에 스페인이 리드하고 있을 때. 네. 요 상황까지 끝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2골 차 이상으로 이기면 골득실에서 적어도 우즈베키스탄을 제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A조가 지금 우리보다 밑이라고 우리가 이긴다는 그럼 가정하에. 두 조를 우리 뒤로 보내면 그럼 끝인 거예요. 우리는 4등 안에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르키나파소만 이기면. 그 시나리오가 괜찮았는데 B조가 그렇게 물거품이 났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 C, D, 지금 F조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 CDF조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 CDF조 중에서 우리가 뒤로 보낼 수 있는 조가 최소한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부르키나파소 상대로 잘 이겨야죠. 승리한다. 네, 그 그것을 전제. 다 기본으로 대량 득점으로 하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르키나파소를 꺾는다.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키나파소를 꺾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약간 이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 미국전, 프랑스전, 여기에 대한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은 또 이 17세 이하 월드컵을 직접 중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국전, 프랑스전에 대한 또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17세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나갔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대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17세 연령들이 아주 강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가 네. 20세 이하는 정말 아시아에서 갱스터 그 자체도, 월드컵 나가서도 뭐 직전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네. 20세 이하 월드컵 그 나이는, 그 연령대는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강호의 어떤 반열에 올라 있지만, 17세 대회는 꾸준하게 월드컵을 나가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골이 깊었던 네, 세대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번 대회 이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들에게는 좋은 일단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17세 선수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20세 월드컵이 아니라 17세 월드컵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성인 무대에서도 많이 잘한다.
그 확률이 높다. 다만 17세 월드컵은 변수가 너무 많다.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선수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개인기가 잘 갖춰져 있냐,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무기를 쌓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지금 성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변성환 감독이 예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지론 아닌가요? 지론이기도 하고 변성환 감독이 대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연령대는 과감하게 상대 선수들과 1대1 해야 되고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변성환 감독이 선수들의 그 연령에 부합하는 기술, 선수들이 어떤 연령에서는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하고 가져야 되는지 그 철학이 변성환 감독이 굉장히 뚜렷한 지도자고, 그리고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제가 이건 뭐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성환 감독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이론적 연구나 어떤 현대 축구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사실 잘 돼 있는 지도자예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뭐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국제 대회 월드컵 아닙니까? 여기서 나타난 지금의 어떤 2패의 국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경기가 다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스코어 차이는 뭐 한 골 차이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어떤 턴오버, 패스미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게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어떤 팀적으로 어떤 성적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제 생각에는 박찬하 해설위원이 가장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대표팀 A팀 같은 경우는 대표팀의 선발이 어떤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명의 어떤 엔트리에 어떤 선수들이 발탁이 된다, 포지션별로. 대부분 뭐 이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 이런 선수가 뭐 우리 대표팀으로 뛸만하지, 그런 경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20세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게 약간 모호해지고 17세 이런 저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준이 많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발탁되고 어떤 선수가 마지막에서 고심 끝에 떨어지고의 차이는 정말 그 감독이 어떠한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변성환 감독이 드리블하고 1대1 하는 걸 선호한다. 지금 11세 이하 선수들이 정말 그런 선수들로 구성돼 있어요. 뭐 이런 선수가 좋고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어떤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만약에 17세 이하 감독이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키 큰 선수를 선호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많이 뛰는 선수를 또 선호하는 지도자도 그리고 있을 뭐 수 있고, 세밀한 걸 네.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선수 스타일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17세야 선수들은 변성환 감독이 지도 철학에 맞는 선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역시 개인기를 하고 과감하게 1대1하고 도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다만 이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자신들보다 힘이 큰 선수들, 힘이 센 선수들, 그리고 키가 큰 선수들, 다리가 길고 길고 이런 선수들과 우리가 뭐 경기를 그래도 해봤지만, 뭐 전지훈련도 가고 이러면서 해봤지만 아주 많이 만나본 상대들은 아니거든요. 네. 막상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축구가 안 됐을 때, 그게 가로막혔을 때 다른 방법을 어린 선수들이 좀 찾는 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미국과의 경기도 미국 선수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랑 스피드, 그러니까 신체 조건 자체가 저연령대일수록 이 피지컬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전 때 거기서 고전 아닌 고전을 한 번 했죠. 그리고 공격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골대 뭐 2번 맞추고 이러면서 공격에서의 방점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앞으로 달려들고 템포 빠르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비가 느슨해졌고 실점 많아서 첫 번째 경기 놓쳤죠. 두 번째 경기는 우리가 많은 부담 속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경기를 졌으니까. 거기서 오는 경기 운영의 묘가 많은 실수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어린 선수들이 이 첫 번째 역시 경기가 만족스럽지 않게 끝나서 그 여파가 저는 프랑스전까지 이어졌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그 선수들의 뭐 개인기 강조하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도, 제가 아까 변성환 감독의 또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연령별 월드컵인데
거기서는 그 박찬하 위원이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그 특히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하시나요? 아니면 성적이 어떻게 됐건 그래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저연령 대회일수록 오히려 지도 철학이 강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의 분위기 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제가 17세 이하 월드컵에 지금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대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이 경기에서 이런 대회에서 성적을 낸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좋은 프로 선수가 된다는 법은 없죠. 된다는 법도 네, 없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성적이 완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지고 왔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또 좋은 나중에 선수가 되지 나쁜 말라. 선수가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법도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지도 철학도 명확하고, 그리고 뭐 대한축구협회 축구 팬들 모두 다 그래, 우리 선수들이 역시 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어린 선수들이고 고등학생 선수들이고 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이러한 스타일, 이러한 팀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17세 이하 감독이라면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세 가고 또 뭐 23세 성인 무대 가면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죠. 네, 이건 트로피의 부담이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17세 월드컵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한번 들고 싸워봤는데 뭔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적을 냈을까? 그러니까 결과에 맞춰서 우리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는 잘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미흡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의 약간의 한계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블을 많이 했지만 막상 드리블을 세계 무대에서 해보니까 역시 17세 이하에서는 다리 길이, 힘, 스피드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드리블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드리블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드리블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드리블이나 뭐 탈압박을 한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거기서 약간 조금 좀 잘 안 됐던 면들을 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쉽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명 제쳐놓은 데까지는 과감하게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이없는 패스 미스, 뭐 이제 또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안 맞는 장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이 선수들이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감한 1대1은 역시나 저연령 때부터 익숙해져서 프로 선수로 가는 게 맞고 성인 무대로 가는 게 맞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팀이 지나치게 좀 템포가 빠르고 너무 이제 앞쪽에 서두르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드리블을 시작하더라도 드리블이 가장 파괴력이 높아지려면 페널티 에리어 상대 근처에서 해야죠. 그렇죠. 거기서 과감한 전진 드리블이 시작이 돼야지만 수비도 위축되고, 그리고 우리도 공격에서 흥이 올라가고. 근데 후방에서부터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뭐 공격의 어떤 빌드업 대응을 쌓는다거나 이런 거는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경기장은 정말 넓은데 105에 68의 큰 경기장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드리블이라는 어떤 한 기술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뭐 아쉬운 부분과 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17세라든가 저연령 선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대회에 내보냈을 때 또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남은 대회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박찬하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부르키나파소와의 우리의 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르키나파소도 미국전, 프랑스전 두 경기, 뭐 프랑스랑 첫 경기 했고 미국이랑 두 번째 경기 했는데 두 경기 다 좋은 경기를 못 했습니다. 네. 이게 저연령 대회를 이번 대회도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만 팀이 올라갈 때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요. 네. 떨어질 때는 이 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 채로 경기가 마감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원래 저연령 대회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 좋은 선수가 정말 최고예요. 최근에 17세 월드컵 보시면 최고는 나이지리아였죠. 최근 대회에서 최근 대회 7번 중에 나이지리아가 우승을 4번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준우승하고. 네. 그럴 정도로 나이지리아가 17세 이하의 정말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떨어졌거든요.
본선도 못 올라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피지컬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위기 타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분위기를 탔을 때 미국과의 경기는 그래도 찬스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프랑스와의 경기도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상대가 내려가고 우리가 신나서 막 공격을 하니까 밀어붙이고 했던 타이밍들도 있었거든요. 그 한 10분 더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누가 더 먼저 만드느냐. 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으면 변수라고 하기에는 걱정거리죠. 왜냐하면 휴식일이 짧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모가 많은 경기를 했어요. 그렇죠. 휴식일이 짧은데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이 됐을지 이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부르키나파소전 우리가 최대한 좋게 잘 이겨서 여전히 이제 산술적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뭔가 가능성을 극복을 하기를 저희 녹화 기준 시점에서는 정말 굴뚝같이 바라고 있습니다만 박찬하 해설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키나파소전 그리고 정말 그 산술적 가능성을 뚫을 수만 있다면 우리 17세 이하 선수단 위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0세 이하 선수들에게는 뭐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았다. 다만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마지막 경기도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부담 없이 자신의 실력 최대치로 발휘해서 부르키나파소 넘어서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찬하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본 17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우리 대표팀의 지금까지의 행보. 지금까지 성적은 분명히 2패로서 안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선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관한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